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느낄 수 있죠.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요. 사람들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고 유쾌하던 웃음소리가 잦아듭니다. 대화는 문장 중간에서 뚝 끊겨버리죠. 당신이 무례하거나 거만한 것도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렬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죠. 당신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주에 깊게 경청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들은 시선을 피하고 맙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진지하다, 너무 강렬하다, 모든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믿었던 것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신비로운 색깔의 오라가 아닙니다. 칼 융이 말한 아우라는 한마디 말 없이도 타인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조용한 에너지, 즉 심리적 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함,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애써 쓰고 있던 가면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고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당신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이죠.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평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바로 이 에너지를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아우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1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세상에 드문 희귀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안락함에 중독된 이 세상에서 그 희귀한 에너지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라를 영적인 것, 즉 몸 주위를 떠다니는 빛나는 색깔의 에너지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은 훨씬 더 깊고 심리학적이었습니다. 융에게 아우라는 빛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죠.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 미묘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에너지장을 발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심지어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그 에너지는 드러납니다. 융은 이러한 영향력을 자아의 무의식적 전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당신의 일부, 즉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고통, 당신의 진실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부분들을 더 많이 마주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존재감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가면이나 얕은 인정에 의해 형성된 존재감이 아닌 깊은 자기인식과 내면의 조화로 이루어진 존재감을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눈빛에 담긴 감정의 깊이에서, 당신의 침묵이 주는 고요함에서, 당신의 응시에 담긴 조용한 강렬함에서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융은 이런 종류의 아우라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평생 숨기려고 애써온 것들, 즉 그들의 불안, 두려움, 거짓된 자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과 거리를 두거나 당신을 오해하거나 위축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더라도 당신의 아우라, 즉 진정한 자아의 에너지는 그들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융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신이나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징이자 걸어 다니는 거울이며 심리적 영향력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정직해질수록 당신의 아우라는 타인에게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강렬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당신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말을 꺼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상대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당신의 말은 항상 선을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이 숨기는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공간에 진실을 가져오고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이 너무 진지하다, 너무 과하다, 또는 너무 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직 느낄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어 칼융은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을 깨우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삶, 그리고 그들이 공들여 만든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이고 존재감이며 깊이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거만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 신호.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 즉 스몰 토크가 유독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각본에 짜인 듯한 대화의 얕은 에너지를 말이죠. 날씨 좋죠? 무슨 일 하세요? 어젯밤에 그 드라마 보셨어요? 당신이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대답하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무의식과 강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는 종종 진정한 연결을 피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대화에 참여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자. 하지만 그 에너지는 각본을 방해하고 사회적 환상을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살살맞거나 차갑거나
비사교적이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으며 당신의 아우라가 그 갈망을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고백과 감정적인 토로를 끌어당깁니다. 낯선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놓고 친구들은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셀 수 없이 많이 상담사 같다는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어떤 개인들은 치유와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치유자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깊이, 고요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거의 알지 못할 때조차 당신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대가로 거의 이해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듣고 공간을 내어주고 고통을 흡수하지만 당신이 어떤지는 거의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외로움을 만듭니다. 감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연결에는 굶주려 있는 외로움 말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석 같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협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사람들은 당신과의 눈맞춤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고 흘긋 쳐다본 다음 시선을 돌립니다. 더 조용히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미묘하지만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완전히 피하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당신을 파악하려는 듯 빤히 쳐다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통합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억압한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눈맞춤은 사회적 제스처 이상이 되어 심리적 만남이 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비침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움츠러들고 물러서고 당신을 위협적이라고 낙인 찍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친절하게 행동하더라도 말이죠. 당신의 존재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우라가 당신의 말보다 먼저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강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반응합니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상하게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위아해하게 되죠. 칼 융은 강력하고 통합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 자신의 일부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교란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자신들의 일부, 즉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들의 불안, 수치심, 질투를 봅니다. 당신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달된 아우라의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마주하도록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당신은 거짓된 페르소나를 견디지 못하며 사람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가면, 거짓 웃음, 얕은 페르소나, 끊임없는 연기를 결코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즉시 꿰뚫어 봅니다.
당신의 이성이 따라잡기도 전에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끼죠. 이러한 민감함은 판단이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 즉 어둡고 거부된 특성들을 통합한 사람은 그가 심리적 전체성이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분열된 모습을 감지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허세를 부리거나 아닌 척하는 사람 주위에 있을 때 당신의 아우라는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연기 그만둬.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주위에서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당신을 강렬하다고 치부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폭로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환상이 숨쉴 공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고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가정에 도전합니다. 단지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 주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자신이 한 말을 의심하며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도 조종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명료함이 가진 심리적 무게입니다. 융은 깊은 자기인식을 체화한 사람은 집단의 모순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혼란을 드러내고 당신의 평온함은 불안을 드러내며 당신의 자기신뢰는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심을 부각시킵니다. 당신은 논쟁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짓된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인정에 중독된 세상에서 그것은 당신을 조용히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8번째 신호.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이내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다른 누구보다 당신이 자신들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은 진정한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사라집니다. 연락이 끊기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남겨집니다. 이 감정의 채찍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융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보여졌다고 느낄 때, 즉 단순히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핵심까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그들이 수년간 피해왔던 자신의 일부가 깨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그들을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고통, 트라우마 또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그들이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결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9번째 신호.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특히 권위 있는 인물들을 위축시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갑자기 권력의 역학이 바뀝니다. 당신의 상사는 방어적이 되고 목소리 크고 지배적이던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은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나는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융은 내면의 힘, 즉 내면의 왕이나 여왕 원형을 통합한 사람들은 조용한 주권을 발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존재감은 지배나 통제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을 위협합니다.
당신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깊이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묘하게 원망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우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은 나를 지배할 힘이 없다고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포나 지위를 이용해 통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말입니다. 10번째 신호. 당신은 친절과 정직함, 숨은 의도 없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갔지만 어쩐지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악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만하고 차갑고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판단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자만심으로, 당신의 고독을 거절로 왜곡합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사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맹점 중 하나로 강조했던 개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기를 꺼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강한 아우라, 즉 깊고 발달되고 영적으로 조율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완벽한 스크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숨기려는 것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악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희생자 역할을 거부했을 뿐이고 그것이 그들의 서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11번째 신호. 낯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끌립니다. 식료품점, 공항, 대기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고백하고 왜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대화는 없고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날것의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융은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누미노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카리스마나 매력이 아니라 영혼의 중력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안전하고 이해받고 고대적이고 신성한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조용한 영적 등대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종교적이지 않거나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길을 잃고 상처받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한 부름처럼 느낄 것입니다. 12번째 신호. 당신은 방의 에너지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서고 몇 초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압니다. 긴장을 느끼고 숨겨진 분노를 감지하며 한마디 말이 오가기도 전에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육감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고도로 발달된 심리적 조율 능력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심리적 직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논리와 언어 아래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적 지능이죠. 당신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느끼고 기만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단지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의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차원에 접근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에너지적 압도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안테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신호를 항상 포착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들을 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다르다는 외로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표면만 보는 세상에서 고대의 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았죠. 칼 융은 특정 개인들이 자기 로부터의 부름, 즉 성장, 전체성, 그리고 변형으로 이끄는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그것을 반영합니다. 깊이와 신비를 지니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고대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영감을 받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은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보내진 사람의 존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무언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어색해하며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유를 궁금해하며 남겨지죠. 당신은 불쾌한 말을 한 적도 분위기를 지배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진정성, 자기인식, 그리고 깊이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들이 묻어버린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에게 그림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인해온 특성들로 가득 찬 우리 성격에 숨겨진 측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통합된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방에 들어서면 그 그림자가 자극을 받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마주했어. 당신은 어때? 그리고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끔찍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바로 개성화에 대한 자아의 전쟁입니다. 융의 핵심 심리 여정은 개성화의 길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모두를 통합하여 가장 진실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결코 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만들어진 자아상인 에고가 그것에 맹렬히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원하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평범해. 나는 이대로 괜찮아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공격적이라서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했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즉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하고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재건한 사람을 반영합니다. 그 에너지는 여전히 환상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너무 과해라고 말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능과 피상적인 행동에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잘 동의하고 유행을 따르는 것. 이러한 특성들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침묵, 고요함,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가지고 들어설 때 그들은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을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평범한 게임을 하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부조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온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이죠. 그 부조화는 곧 반감이나 판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상하다고 낙인 찍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명확하게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아우라의 영적 깊이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비춰줍니다. 열린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통찰력, 평온함, 존재감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분열된 사람들에게는 치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혼란, 불안 또는 부인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고 공격하고 거부합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선물이지만 고독과 함께 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박수갈채로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용기, 자기 직면, 그리고 종종 깊은 외로움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당신의 내면 작업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언제나 희귀할 것이고 오해받을 것이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질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당신이 더 조화를 이룰수록 당신은 어두운 세상에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그 빛이 어떤 이들의 눈을 멀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희귀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느끼고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를 일으키려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칼 융은 온전함을 향한 길, 즉 개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대중이 기꺼이 택하는 여정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외롭고 방향을 잃기 쉬우며 종종 오해받으며 인생을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얕은 대화에서 느끼는 불편함,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충동,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깊다는 고통. 이것들은 결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확장될 때 세상은 좁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어울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남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말이죠.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회피해온 내면의 작업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요청하지 않은 거울이자 그들이 아직 걸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빛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빛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한 날은 신이 당신과 온전히 단둘이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신호다. 어쩌면 그것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립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
영적인 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도달하지 못하는 종류의 명료함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영혼은 알아보지만 그들의 이성은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빛을 줄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민감함,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내면의 불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움츠러들지라도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사람들은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비로소 자신이 보여지고 안전하며 더 강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우라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진실을 향한 부름이며 누군가 감히 온전히 살아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과하다고 말하거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과한 것이 아니라